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봄을 좀 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무기력증을 보여주게 되면서 언제쯤이나 속봉 시세를 볼 수가 있을까 좀 다소 답답함이 느껴지고 있는 주요한 보합권의 등락 이어지고 있는 화요일 오후장입니다. 요즘에 시장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좀 축축 처진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특히 저희 진단쇼 할 시간 되면은 슬슬 잠이 오는데 하시면서 춘곤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럴 때 춘곤증을 타파할 수 있는 3가지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잘 먹어라, 그리고 운동을 해라, 그리고 잠을 푹 자라. 3가지만 잘 지키신다면은 이 나른한 시간에 좀 잠을 쫓을 수 있는 비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 진단쇼 시간에 조금 더 저희가 기운을 차리고 오늘도 집중해가지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 부장 전문가님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면 됩니다. 게시판과 채팅창 들어오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계속 받으니까 편할 때 계속 전화 주세요. 네, 325-8200번 서울 전화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네, 오늘도 알콩달콩 1시간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주는 답답함을 어떻게 또 해결을 하고 계신지. 뭐 종목만 그래도 잘 선별하신다면 요즘에 또 워낙에 각계전투 장세여가지고 네, 시원하게 또 수익이 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지 오늘 매매 컨디션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남극곰님 오늘도 자리시켜주고 계시고요. 서단계 일전차님 어서 오세요. 땡땡이 하셨는데 땡땡이 지셨나요? 서단계 1년차님과 함께 저희 보면은 오늘도 뭐 기도리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지크님, 네, 라면 먹고 챔피언님, 땅꼬마님도 어서 오세요. 종목 일찍 올려주셨는데 제가 체크하고 있으니까 오늘 최대한 또 많은 종목들 함께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오늘 먼저 모셔볼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회자가 되고 있는 단어가 인플레입니다. 뭐 인플레와 관련해가지고 같이 조금 이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플레를 감안했을 때 내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투자 비법, 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뭐 인플레라는 거는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게 급격하게 만약에 물가가 상승될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 물가가 서서히 인상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경제 플러스 요인인데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게 나오거나 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기 마련이고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금리를 굉장히 좀 급격하게 이렇게 올리려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죠. 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라는 거는 이거는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일단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인플레이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은 가계나 기업들의 이자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는 뭐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아무래도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늘어날 테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채 비율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 물가, 그러니까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니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그 자산의 증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그런 거를 보유 자산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저 PBR 주식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기를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가 위축되게 되면 그리고 또 물가가 조금 올라가는데 내가 받던 급여가 뭐 내지는 수입이 그 올라간 것보다 많으면 마음대로 쓰겠지만 적어진다라면 조금 긴축을 하겠죠. 가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게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뭐 필수 소비재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음식료 업종들 뭐 저런 것들은 뭐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 벌 안 사도 되지만 뭐 먹는 거는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도 좀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 바이오 주식 말고 전통 제약 주식들도 마찬가지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저 약은 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보이고 있고요. 또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새 정부의 정책 관련되는 종목군들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대표적인 섹터를 말씀드리면 지금 당선인께서 전에 하신 공약 중에 가장 큰 게 250만 호 주택 건설이었죠. 또 아마 지금 민주당 정권이 이 정권을 내주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집값의 상승이 결정적인 이유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건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공급은 그 인플레이션이나 뭐 그런 부분에 상관없이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건자재 업종들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니까 뭐 저런 것들 건자재 업종들 그러니까 건자재 업종들 중에서도 큰 거보다는 좀 작은 종목들이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죠. 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 국가에서 하는 성장 산업이 하나가 있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자, 요거는 방산주를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쪽이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키우 그 북서쪽에 있는 부차라는 도시에 거기가 뭐 한 3만 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요. 거기서 시체가 459 정도가 발견이 됐다 그러죠. 그리고 뭐 손이 뒤로 이렇게 묶여서 뒤통수에 총을 맞은 뭐 그런 시체도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섭죠. 그래서 이 자주 국방에 대한 그런 걸 안 당하려면 뭐 국가의 군사력이 좀 강해져야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자주 국방에 대한 욕구가 강화될 테니까 이 방산주들 뭐 괜찮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차기 정권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국방비 증가로 이어질 거고요. 또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K방산의 경우는 굵직굵직한 수출 계약이 지금 터지고 있죠. 뭐 지금 이집트에도 2조 정도, 2조 이상의 자주포를 수출하는 뭐 그런 계약이 체결됐고요. 또 얼마 전에 아랍에미레이트에는 4조 2천억 정도의 그 천궁2에 대한 그 요격 미사일이죠. 이런 것들이 수출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달에 있었던 사우디 방산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그쪽에서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한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이 사우디 쪽에서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도입한 천궁2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뭐 그런 후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또 아랍에미레이트는 저 천궁2 외에도 전투기 쪽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수주로 이어지게 되면 굉장히 좀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 섹터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플레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저한테 비법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잘 기억하면서 슬슬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종목이 눈에 튀던데 유니크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거 먼저 봐드릴게요. 네, 카키님의 종목이시고요. 매수가가 8,300원, 비중을 10% 들고 있습니다. 거래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지금
장중에는 13% 넘게 급등했거든요. 네, 8,370원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들고 쭉 대응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모두 다 가능성 있는 가격대입니다. 다만 약간 윗골이 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8,000원 선 중심으로 횡보 중이고요. 7,970원권에 등락이 이어집니다. 유니크도 조정을 좀 깊었던 종목이어가지고 오늘 이 급반등이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다른 뭐 수소 관련주들 다 같이 오늘 올라오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유니크만의 뭔가 독특한 메리트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이 유니크는 가장 좀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이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지금 저 러시아 쪽에 뭐 저 천연가스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이 굉장히 뭐 어떤 제재를 하고 싶어도 러시아 쪽에 제재를 제대로 못하고 푸틴이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 유럽 쪽에 그 가스 밸브를 잠궈버리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건 유럽 쪽이니까 그런 거를 무기로 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지금 당장은 유럽 쪽이 고생을 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유럽 쪽에 그 신재생 에너지 투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부분들의 단점이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를 뭐 ESS 같은 데 저장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들도 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수소입니다. 자, 뭐 수소는 지금 지표면에 4분의 3이 물로 돼 있으니까요. 그 물이 전부 다 저 수소 원자 두 개하고 산소 하나가 결합돼서 생긴 게 물이니까요. 자, 이 무궁무진한 그 청정 에너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쪽이 작년 이후에 조금 그 미국의 비비비 법안이 삐걱거리면서 조금 조정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뭐 수소나 풍력, 태양광 다 마찬가지였죠.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이 미니 비비비 법안이라는 거 조맨친 의원 한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무산이 됐었는데요. 지금 행정부에서 그 웨스트 버지니아가 그 조맨친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그쪽에 뭘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이 조맨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기후변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나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앞으로 뭐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유니크가 뭐 지금 며칠 전에 여기서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이때는 엊그저께 3월 30일은 상한가까지 갔었는데요. 어떤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왜냐하면 그 전에 조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렇게 꾸준히 좀 이렇게 올라왔는데 유니크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세를 한꺼번에 이렇게 반영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온다라면 아마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는 이 유니크일 거예요. 유니크는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제어 모듈, 뭐 요거를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현대차 넥소에다가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하지만 뭐 넥소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수소차가 본격적으로 개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간혹 이렇게 좀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면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수소 관련해 갖고 꾸준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그런 종목을 원하신다라면 이 유니크 같은 종목들보다는 효성 첨단 소재나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 유니크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좀 저항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 근처까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때는 뭐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었는데요. 상한가계 포함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리가 이쪽에서 고점을 찍었던 그 자리도 거의 근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때 현재 가격 근처에서 상당히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했던 그런 자리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던 분들
물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본전만 올라오면 팔아야지. 분명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 정도에서는 매물이 나올 때도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죠. 기관들도 뭐 엊그저께 잠깐 며칠 전에 잠깐 샀는데 지금 대체로 조금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유니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정권이 바뀌고 BBB 법안이 또 이렇게 발의가 되고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조정받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나는 감내할 수 있어. 나는 참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라는 뭐 그런 분이시라면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일단 뭐 이 종목 상담을 의뢰를 했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하실 생각은 없는 것 같으니까 자 뭐 현재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해 갖고 정리를 해 나가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에 적합한 종목인데 지금 저항대 위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 이재필 전문가님의 전략 잘 확인해 주세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도 한 표 또 인제 한 말씀 해 주셨는데 저렇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유니크하고 또 개인적인 의견 한 개 더 남겨 주셨습니다. 유니크 잘 또 유종의미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전화 시청자님 만나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어떤 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대한 그린 파워요. 그린파워, 네, 매수가 비중 같이 알려주세요. 네, 1,300원에 20%. 20% 매수 시기가 언제쯤 되세요, 소장님? 한 달 정도? 아, 그러면은 관리 종목 뭐 지정됐다 해제된 거 이런 거 다 거치셨네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주가 위치가 1235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보다 조금 낮으시잖아요. 네, 어떤 네. 점 궁금하세요? 뭐 궁금한 건 올라가기 바라는 건데. 네. 목표가가 손절가 좀 궁금해서요. 관리 종목 해제됐을 때는 그래도 안심이나 하셨겠어요, 시청자님 며칠 전에. 네.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목표가가 따로 있으세요? 시청자님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최대한 그냥- 많이 나면 좋으시겠죠? 그냥 매수가에서 네. 뭐 한 20-30% 이상 보는 거죠, 뭐. 아, 소소하게 20-30%. 알겠습니다. 네, 도전 가능한지 한번 체크 도와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선생님. 네네. 네. 기사 회생을 했습니다. 다행이죠.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되면서 당시에 좀 주가 파워 있게 올라왔었고, 지금은 1235원이긴 한데 사실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밀려난 낙폭주입니다. 60%나 고점 대비 조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 현실적인 목표가와 손절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님. 자, 시청자님이 매수하셨을 때가 관리 종목에 지정돼 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매수하셨으면 그렇겠네요. 뭐 그때쯤일 것 같은데 이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하는 게 맞죠. 자, 뭐 지금은 다행히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부분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일단 뭐 정상적으로 돌아온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적 부분들이 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뭐 관리 종목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의미가 없을 때가 많고요. 자, 요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그냥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2,1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뭐 작년에 겨우 21억 정도 흑자 전환해서 관리에서 벗어났으니까 이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걸로는 따질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현재 기술적으로는 다행히 뭐 괜찮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 62평선 자체도 계속해서 조금 턴에서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주가 수준은 지금 62평선 위에서 22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22평선 자체도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요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지선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지지선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뭐 22평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인데
소소하게 2~30% 정도시면 한 2,600원 정도, 260원 정도면 20%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1,560원 정도. 일단 기술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좀 더 추가로 더 크게 욕심을 내신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실적 부분들이 확인되는 그런 국면이 나와야 아마 좀 더 큰 그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1,500원, 1,500원 좀 위에서 62평선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상태인데요. 자, 242평선이죠. 이 242평선이 현재는 1,620원 정도에 있는데 이게 조금씩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고 옆으로 좀 행보를 하면서 시간을 조금 이렇게 보낸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보게 되면 1,500원 살짝 이상 정도, 1,500원에서 1,600원 사이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차분하게 좀 기다리셨다가 요게 1,500원 이상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도하는 게 좋겠다. 뭐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욕심내셨던 목표가와 그래도 조금 엇비슷하게 나오신 것 같거든요. 15,000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요. 네. 손절가는 어떻게 될까요? 손절 라인 따로 잡아주시겠어요, 전문가님? 예. 대응해야 손절가는 됩니까? 예. 여기 62평선이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요런 부분들이 조금 요렇게 올라오다 보면 조금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붕괴를 시킨다라면 그때는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돼요. 현재 상태에서는 62평선이 1,050원 정도에 있는데요.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감안을 하면 한 1,070원이나 그 정도 수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약간은 넉넉하게 조금 여유 있게 봐드린다라면 지금 현재 있는 62평선 근처 정도, 자, 요 정도에서 요거를 만약에 깬다라면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보시고 일단 뭐 손절가는 1,05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50원에서 15,000원 요렇게 가격 받으셨습니다. 손절 해결 다 되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대응 잘하시고 수익 꼭 많이 얻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진정 주린이님께서는 조금 늦게 출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요즘에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뒤늦게 출석해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자리 이제 끝까지도 잘 지켜주세요. 남국곰님께서는 토마토는 즉시 알바비를 입금하라 이렇게도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토마토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지 제가 잘 체킹을 못해가지고 어떡할까요? 네, 입금 날짜가 조금 제가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신다면 진단으로라도 제가 대신 좀 입금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꼭 올려주세요. 네, 다음 종목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저희 달콤님 모셔볼까요? 네, 파마 리서치 가지고 계십니다. 98,500원에 파마 리서치를 잡으셨고 비중 5% 가지고 계세요. 올라갔을 때 못 팔아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데 목표가를 개인적으로 잡고 계신 거는 10만 원 보신다고 합니다. 오늘 가격이 97,200원 나와가지고 조금만 더 달리면은 한 3~4% 오르면은 10만 원 도착할 것 같은데 그 다음 질문이 추매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목표가를 더 상향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신고가가 101,700원에 찍힌 종목이고 머지 않았습니다. 참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파마 리서치에 대한 목표가도 조금 눈높이도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더 담아도 되는 고점 종목인지 한번 체킹해 주세요. 근데 98,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목표가를 10만 원을 보고 계신가요? 그럼 이거 차 떼고 포 떼고 뭐 수수료 빼고 뭐 중국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으실 텐데 일단 뭐 약간 조금 의아한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매수가가 잘못됐거나. 근데 요게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하시고 장중 단타로 이렇게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들어갈 자리는 잘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뭐든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좀 밀렸다가 올라가는 게 속성입니다. 자, 이 파마 리서치를 아마 제가 그때 올해 초 정도에 그때 좀 상담을 해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두말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목표가를 10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가 10만 원 근처예요. 자, 뭐 오늘 고가가 99,000
99,200원을 찍었으니까 거의 10만 원 근처입니다. 이게 또 000 그러니까 땡땡 이런 마디 자리 숫자 같은 경우는 뚫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정도를 목표치로 하면 좀 너무 쫓아가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이게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저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해 갖고 전부 다 마스크를 벗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이렇게 쓰게 할 거지만 한 2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이거를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예, 뭐 이런 쪽 뷰티 관련되는 뭐 이런 쪽은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지금 뭐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비중이 다행히 뭐 5%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일단은 조금 여기 보시면 전에 8월 19일 날 10만 1,700원을 찍었는데요. 자, 뭐 전고점에다가 마디 지수, 마디 숫자 근처까지 거의 다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요. 또 뚫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 이상 아래까지는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은 하지 마시고요. 자, 올라오고 있는 이 빨간 선 이게 20일 이평선인데요. 자, 이 근처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이평선 자체가 99,900원 정도에 있는데요. 자, 요게 어제는 20선이 93,300원 정도에 있었으니까 뭐 하루에 4,500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그러니까 뭐 요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9만 한 뭐 2-3천 원 정도 그 정도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는 어느 정도 제가 예상치를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실전에서 매매하실 때, 추가 매수하실 때는 요 22평선 요걸 확인하고 22평선 근처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가격을 어떻게 설정을 하시고 들어가신지 약간 의문스럽다라는 표현을 남겨주시면서 진단 건네주셨습니다. 자, 체킹해 주시고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이 종목까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파마 리서치 파마약 만드는 회사인가요? 라는 게시판에 질문 주셨는데 와, 요즘에 파마 리서치 TV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주가가 좀 잘 나가고 있는 회사인데 모든 거는 또 타이밍이지 않을까 조금 높을 때 들어가신 게 약간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그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TV를 보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들께서 요즘 토마토가 맛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태백 주목나무님께서 요즘은 짭짜리 토마토가 맛있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맛있죠. 딱 요철에 나는 짭짜리 토마토 굉장히 맛있습니다. 많이 드시고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테리케님께서 짭짜리라고 하면 소금 뿌린 건가요? 하시는데 설탕을 뿌렸습니다. 소금이 아니라 굉장히 달고 네 맛있으니까 한번 꼭 테리케님도 드셔보세요. 네, 아프리카TV 저희 거북이 매매님께서 오랜만에 올려주셨고 태백 주목나무님 어서 오세요. 세준 중공업 지금 막 올려주고 계신데 제가 또 빨리빨리 네,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의 카운슬링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먼저 전화 받고 네, 출발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요즘에 성적은 생각만큼 나오고 계세요. 어떠세요? 아니, 안 나와요. 아, 조금 안 좋으세요, 성적이? 네. 네, 어떤 네. 종목이 좀 가장 답답하실까요? 네. 아난티 아난티, 예. 비중은 10%고요. 네. 매수가는 9,400원인데 9,400원, 예. 이걸 갖고 가도 되는 건지 그냥 나와야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혹시 최근래에 들어가셨습니까? 좀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난티를 매수하신 포인트가 뭐 있으세요? 좋게 보신 부분이? 리조트 뭐 호텔 이게 잘 된다고 해서 샀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로 네, 대주하고 엮였다 그래가지고 나와야 네네. 되는 건지 이렇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적인 여유는 가지고 계신 게 맞으세요?
급하신 건 아니시고. 네. 네, 약손실권이신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한번 저희가 천천히 살펴봐 드릴게요. 소장님 들어보십시오. 네. 네, 손실 크지는 않으세요. 지금 9,100원권이기 때문에 0.4% 정도 플러스권이 나옵니다. 아마 상대적인 비교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최근에 항공주에 대한 주목도도 높고 저희가 방금 봐드렸던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마스크 시대가 오면서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아네티는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고가가 14,000원대, 거기에 비해서는 40% 정도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선택이 잘 된 게 맞는지 그런 부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뭐 아나티 자체로서는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골프장 내조 사업, 특히 뭐 금강산 관광,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리오프닝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보는데, 뭐 사실 이제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식이라는 자체가 뭐 좋은 소식, 좋은 뉴스, 호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도 좋아야 되고, 지금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길어지고 있고, 거기다 이제 환율도 지금 1,200원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고, 뭐 원자재라든가 모든 가격이 다 금리도 그렇고 다 상승 중인데 이 주가만은 그렇게 쉽게 수익을 안 준단 말이죠. 이 선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아나티라는 회사는 재무적으로 볼 것인가, 지금 아까 잠깐 들어봤는데 뭐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 또 빠져나와야 될지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금 사자마자 수수료 들어갔고 이미 주가는 200~300원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태고, 지금은 뭐 빠져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뭐 그렇게 잘 달리는 말도 아니었고,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썩 좋지도 않고, 그 좋은 호재가 나와도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지금 추세로 보니까요, 월봉에서 보면은 바닥권에서 놀고 있고, 한참 뭐 잘 달릴 때가 보니까 2019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네요. 5,000원대에서 2018년 5,000원대에서부터 2019년도에 장장 한 1년 이상 달려왔잖아요. 6배까지 올랐으니까. 이 6배 수익을 줬던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 1년 동안 오르고 거의 한 3년 동안 지금 쭉 빠지면서 가격 다 빼버렸죠. 기간 확실하게 너무 쉬다 보니까 지칠 정도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자리 아래쪽 까만 선 있죠. 이 120선이라는 자리는 이평선에서 일봉에도 중요하고 주봉에도 말할 것도 없고 월봉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힘들죠. 중간중간에 보면은 살짝 무너졌다가 놀래서 반등 들어오고 하는데 그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더블 시세가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음봉의 아래꼬리가 쫙 달리면서 올라간 자리인데 종가는 6,000원이고 잠중에 3,73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장대양봉 나오고 두 번째 위 꼬리가 상당히 긴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보면은 고점은 12,500원이고 종가는 1,350원이에요. 그리고 5,000원을 봐도 충분히 더블 시세가 나왔단 말이죠. 이 종목은 작년에 사셨어야죠. 지금은 떨어지는 자리 샀죠, 그죠? 뭐 떨어지는 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떨어질 때 쌀 때 분할 매수해서 담가둬라 그랬는데 그 담가두는 게 잘못 들어가면 1년, 2년, 3년, 어떤 경우는 5년, 10년씩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년 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8년에 5,000원짜리가 1년 동안 6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정점 밟고 오니까 힘들어요. 이제 쳐다보는 것도 힘들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에너지를 분출시키려고 그러면 실적도 좀 따라줘야 되고 업황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잖아요. 남북관계도 좋지 않고, 그죠? 단지 좀 재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주가는 이미 내리막이란 말이죠. 자, 일단 월봉보다는 주봉에 들어서 한번 볼게요. 주봉에 들어가 보니까 주봉에서는 양봉은 좀 보여요. 너무 많이 빠졌다는 8,000원대 근처에서는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위에 튼튼한 아주 시커먼 매물벽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본다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반등하기만 하면
빠져나오려는 대기 매물이 딱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올라가려면 일봉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빨간 이슈라는 뉴스거리가 좀 나와주면 주가가 좀 움직이긴 해요. 근데 차트 기술적으로 보면은 상승하는 토대는 마련된 것들 5선이 생명선이고요. 그 밑에 뭐 11, 15, 21선 다 보조세를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큰 의미는 두지는 않는데 일단 모든 가격으로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수렴 과정이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이 자리를 올려놔야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만원대 근처에 이 241선이고요. 여기 121선인데 이 선에 올려놓고 거래가 좀 수반되고 이 빨간 이슈라는 호재거리가 만들어질 때만 주가가 달린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실은 안 보고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지금 자리는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자리 있죠. 예, 여기 계속 요 자리만 올라가면 매물이 지금 쏟아지는 자리인데 이게 9,500원 자리입니다. 9,500원과 만원 요 근처만 돌파되면 11,000원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있다가 말씀드린 대로 9,500원 만원째 그 정도에 진입을 하거든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비중 10%니까요. 뭐 괜히 이런 종목에 비중을 잔뜩 실어가지고 무겁게 하면 뜨는 것도 어려운데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비중 10% 가지고 비중 늘릴 때는 아니니까 반등을 기다렸다가 빠져나오는 전략 손절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9,500원 만원 정도에서는 다른 종목을 좀 교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목표가는 높게 받지 못하셨는데 시청자님 손절은 지금 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니까 일단 짧은 수익 구간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 추천해 주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하루 오래 기다려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별 하시고 더 좋은 종목 만나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아난티가 또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긴 시간 투자 들어가기 전에 빨리빨리 저희 진단쇼한테 연락 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빨리 요즘 뭐 짧은 시간 안에 원하시는 목표가 도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난티 먼저 점검 도와드렸고요. 다음은 거북이 같은 매매하고 계세요? 저희 거북이 매매님의 이 종목도 참 오랜만에 올라오는데 아프리카 TV 한번 점검 들어가 볼까요? 네, 아프리카 TV는 매수가가 14만 9천 원이시고 비중은 20% 가지고 있습니다. 14만 원대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바로 내고 계세요. 지금 15만 2,900원 현재가 잡히고 있고 이 종목이 최근에 매매가 좀 많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줄게 되면서 오늘도 한 5만 1,000주 정도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저만 해도 유튜브를 워낙에 또 자주 이용해서 아프리카 TV 들어가는 게 언제쯤일까라는 생각이 또 종목 받으니까 드네요, 전문가님. 아프리카 TV에 대한 투자 관점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네, 뭐 개인 방송 쪽에서는 뭐 독보적인 입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동종목은 사실은 기업 내용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땄다는 생각이 좀 들고 모든 주식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전성기가 있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가 있고 아무리 좋은 얘기 나오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를 주름 잡는 그런 제품으로 선도한다 해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대세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동 종목은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너무나 좋고 뭐 굳이 뭐 이유를 찾지는 않겠습니까만은 이유를 찾아봐도 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단지 많이 올랐다는 거. 기업 내용에 비해서는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줘도 지금 멀티플 줄 단계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채 수익률이 상당 금리가 역전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난 척 하느라고 매일 벌써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상당 금리만 역전되면 금방 경기 침체 올 것처럼 바람 잡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길면 3년씩도 가고 정책을 잘 펼치면 10년씩도 가기 때문에 꼭 경기 침체 이런 얘기 가지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업 내용에 비해서. 많이 컸죠.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은 좀 쉬어가는 중이다. 에너지를 좀 보충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회사가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14만 9천 원의 비중이 20%니까요. 좋은 종목을 선택은 잘했지만 지금은 글쎄 많이 먹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지만은 아직도 예, 먹을거리는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 먹지는 않고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우리가 보통 보면 뭐 퍼 몇 배, BPS 몇 배, 뭐 ROE 얼마, EV 에비타, 뭐 쭉 뭐 PSR까지 얘기하는데 그거 통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은 기분 좋으면 50배 이상도 줄 수 있고요. 뭐 안 좋으면은 거품 다 뺄 수도 있고 조통 다 빼버리니까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일단 뭐 15만 원대니까 요즘 5,000원 돈 많은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저도 지난번에 뭐 M게임이라든가 이런 추천해 봤는데, M게임을 뭐 9,000원대에 봤는데 15,000원까지 갔어요. 물론 뭐 40, 50% 정도 오르고, 뺄 때는 보니까 무섭게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때 좀 덜 먹었다 하더라도, 욕심나더라도 챙길 땐 빠딱 좀 챙겨줘야 돼요. 지금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추세보다는 변동성을 겁내기 때문에 조금 수익이 나면 빨리빨리 챙기고 저점 지으면서 한 번 더 하거든요. 이 종목은 이미 기술적으로 본다면 먹을 거 다 챙겨 먹었습니다. 이미 24만 원이니까 한번 볼까요? 주식을 투자할 때 이분이 뭐 단타로 할지 중기로 가져갈지 장기 투자할지 아니면 기본적 분석에서 싸다 그러면 묻어두고 뭐 3년씩 5년씩 할지는 모르지만 14만 9천 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 언제부터 올랐냐면은 2014년부터 6천 원짜리가요. 예, 6천 원짜리가 64, 24, 40배 올랐습니다. 40배. 엄청 많이 올랐죠. 예, 종합지수 상관없이 올랐고 지금은 내리막이에요. 뭐라 그래도 엄청 실적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 통하는.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반등이 들어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쇼티지 얘기 나오고 작년부터 애널리스트 보고자료 나오는 거 보면 온통 경제 방송에서는 다 업황 좋습니다. 뭐 얘기하죠. 마음들이 투자해야 되고 뭐 기본이 뭐 100조, 200조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 그러는데 삼성전자는 지금도 내리막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스팟 가격 매일 쳐다보고 있는데 스팟 가격 매일 빠지면 고정 가격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 나오면 업황 좋아요. 뭐 데이터 센터, 뭐 쇼티지 그런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는 줄줄이 세고 있고 이 종목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실적은 너무나 좋습니다. 따질 거 없어요. 그러나 정상 밟고 피크아웃 얘기 많이 나오는데 내리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을 보여주기 전에 OCI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OCI라는 종목이 100만 원 얘기를 하면서 빠진 종목이거든요. 장장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 월봉 보면은 많이 빠졌다는 뜻에서 동 종목도 반등할 때는요. 30%, 50%, 100%까지 반등 나오지만 주가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아시겠지만 뭐 아리백 얘기 많이 하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OCI 태양광 쪽 사업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동사가 수익을 내는데 우리나라 지금 전기료가 한전이 적자 많이 나니까 공공정책 관련해서 요금제는 쉽게 올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올리자니 서민금융이 힘들어지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이 어쨌거나 100만 원 얘기 나오면서 빠진 종목인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게 2020년에 코로나 시절에 4만 원짜리가 16만 원까지 4배 올랐잖아요. 그 중간에 보면은 다 이러면서 빠지고 이러면서 올라. 반등 없는 하락 없고요. 반등 없는 하락 없고 중간중간에 하락 조정 없는 상승 없어요. 모든 종목은 삼성전자라도 애플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그렇고 고점에서 충분히 매도 사인 2-3번 놔주고 저점에서 2-3번 이상의 저점 매수 기회를 다 주거든요. 이 종목은 이미 고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장장 수년간에 걸쳐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생에너지는 뭐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트렌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이 아프리카 TV는 방송계에서만큼은 독보적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시세가 충분히 낮기 때문에 지금은 먹을거리는 별로 없지만 반등은 들어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저는 동 종목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보니까 매물이 많은 자리가요. 여기 보니까 17만 원대. 반등이 들어와도 그 자리는 매물이 좀 많다 느끼는 자리고요. 여기서 이제 빠지면서 공백이 매물 공백이 생긴 자리가 18만 원에서부터 19만 원, 20만 원까지는 어떻게 좀 거래량이 좀 수반된다면 그 정도에서 먹을 거리는 좀 있다 하지만은
크게 기대하지는 말고 일단은 여기 안착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예, 반등은 제가 볼 때는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까지는 많이 잡으면 19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지만 이 종목이 13만 2천 원에 저점을 찍었잖아요. 241선을 무너뜨린 상태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저가 매수하고자 하는 대기 매수 세력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종목에서 14만 정도를 예, 손절가 라인을 잡고 예,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니까 예, 지금 14만 9천 원에 뭐 수익이 나봐야 뭐 3천 원, 5천 원 정도 예, 구간이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한 17만 원까지는 볼 수 있다. 예, 좀 빠르면 16만 5천 원 언저리부터 17만 원 정도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겠네. 물론 시세가 쭉쭉 분출되면 예, 가져가셔도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손절가 14만 원 제시하면서 지금은 17만 5천 원까지 보유견 제시합니다. 네, 매물대가 밀집되어 있는 반등 자리에서 탈출 모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조금 더 내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 고르셨으면 다음번에는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어요. 네,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종목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뭉투코리아. 뭉투코리아 핫하네요, 시청자님. 네, 매수가 비중 얼마세요? 4,910원에 10%. 목소리에 힘을 더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수익 많이 보고 계신데, 요즘에 시세 많이 나가지고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거 3월 14일 날 그때 한강 왔을 때 사가지고. 예. 시원한 끝날 것도 상담을 한번 받았거든요. 네. 네. 너무 네. 빠져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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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수익거리인데 좀 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이익을 실내야 될지. 알겠습니다. 오늘 신고가 났네요. 그렇죠? 1650원에서 신고가를 찍고서는 수렴이 됩니다. 시세가 15%까지 났다가 지금 4%대로 상승폭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어제 오늘 내일에서 잡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도 되는 건지 상한가가 최근에만 2번 나가지고요. 네, 전문가님 시각 전해주세요. 네, 룸투코리아라 그러면은 게임 관련주긴 해요. 네, 게임 관련주인데 사실 이제 열혈 강호, 네, 그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일단 52주 신고가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동종목은 사실은 매출액 보면은 그렇게 예, 기업 내용이 좋다는 것보다는 방금 얘기한 열혈 강호의 쿨로볼 그쪽 분야에서 아마 실적이 좀 따라준다는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네, 기대감이죠. 근데 동종목이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게임주들도 천차만별이고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종목은 자본금 131억에서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는 자본금 증액도 없었고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는 그렇게 놀랄 정도로 실적이 좋은 회사라는 아니다. 그러나 M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실적이 좀 좋고 메타버스 연결되면서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도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은 시세가 터지고 있는 자리다라는 부분이고 이 종목은 매수 주체가 보니까 개미가 아니고요. 외국인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개인들보다는 외국인들 쪽에서 지금 비중 한 32% 정도 되니까 거기서 기관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개인들은 올라가면서 많이 좀 정리하는 것 같고, 펀더멘탈보다는 흥행에 따른 기대감이니까 제가 일단 기술을 좀 걸어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건 말이죠. 주의 딱지가 들어가죠. 주의. 투자 주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눈 딱 감고, 비중이 지금, 많지 않다면, 10%니까 비중을 많이 실었다면은, 단계별로, 고점 분할 매도하면서 빠져나오면 좋은데, 지금 비중 10%니까 또 더군다나 거의 더블 시세 나왔는데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눈 딱 감고 좋은 얘기 나오더라도 더 욕심이 나지만은 더 욕심이 나더라도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는 좀 챙겨보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면 이 주의 딱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엄청나게 좋은 내용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다수의 누군가 큰 손이 들어와서 좀 끌고 올리는 거잖아요. 게임주가 메타버스, NFT 이런 얘기 쪽으로 해서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또 동종목은 매력 있는 가격대,
주가 자체가 지금 5,000원짜리에서 10,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으로 이미 줄 만큼은 좋다 보고 동종목의 열혈 강호 글로벌에 대해서는 흥행이라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으니까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봉 추세에서는 5선이 생명선인데 21선 너무 느려요. 그렇지만 11선과 15일선 정도 가지고 한다면 뭐 기술적인 매매를 할지는 모르지만 15일선이나 그 정도로 가져간다면 제가 볼 때는 한번 챙기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21선은 느리니까 지금도 거의 뭐 더블 수준에서 한번 장중에 1650원 찍었나요? 이게 볼까요? 1650원 찍고 지금 9600원인데 이 주의나 경고, 투자주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올라가기 힘들어요. 매물 쏟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눈이 빨갛게 급등하면은 잘 보유하고 있다가 무너지면 너나 가리지 않고 막 쏟아내거든요. 일단은 저는 2분의 1 정도 비중을 좀 챙겨서 나오는 전략. 그리고 11선에서 21선을 무너지면 아침에 챙기고 나와야지 괜히 마주보는 쌍봉에 이 매물이 있는 자리에서 욕심을 함부로 냈다가는 모금까지 괜히 토해내면 배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수급이 MACD 오실레이터라든가 이격도가 쫙 벌어져 있으니까 150선 이격도가 돌파되면은 한번 기술이 세게 추세를 강화시키면서 수익을 크게 안겨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21선 느리니까 11선이나 15일 이전에 보조 세력수만 안 무너진다면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렇더라도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는 지금 주의 경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을 좀 내놓고 좀 안전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손절가는 의미 없습니다. 이 종목은 9,000원이 매물이 무너지면은 순간적으로 여기 돌파 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요. 갭을 다 메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11선, 15일선은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선생님 확정 수익을 조금 만들어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을 좀 느긋하게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해 다 되셨어요? 들으신 부분들? 예. 네,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불안하시는 분들 많은데 수익 많이 내시고 또 좋은 봄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룬트코리아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속으로는 내심 기뻐하실 것 같은데 조금 티를 덜 내시는 것 같아요. 네, 수익 잘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또 물량도 원하시는 만큼 더 불려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문가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부장 전문가님 함께 했습니다. 거북이 매매님 방금 전에 진단 받으셨는데 종목 진단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안젤라 핀이 조금 늦게 오신 것 같은데요. 보고만 있다가 인사드립니다. 토마토 중독자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한국금융지주 아깝네요. 조금 늦게 올려주셔가지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내일로 기회 넘겨드릴 테니까 조금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빨리 올려주시면 책대권이 높아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주리님께서는 꽃놀이 가고 싶네요 하셨는데 수익이 많이 나면은 더 기쁜 마음으로 아마 봄나들이 또 주말에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또 매매 잘 하셔가지고 좋은 기분으로 밝은 마음으로 또 꽃놀이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또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진단쇼 마무리한 시간이 됐는데요. 지수가 굉장히 밋밋한데 오늘 거래대금 탑10 안에 거의 삼성전자 외에는 대형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쌍방울 거래대금 1위, 남선알미늄, 광림 이런 종목들, IOK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별 종목 장세라서 대응하기 녹록치가 않으실 겁니다.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지고 계시다면 또 내일 12시에 열리니까 저희 진단쇼 많이 착석해 주시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대응 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